안녕하세요. 저는 세란병원 신경과 이한상입니다. 오늘은 불면증과 수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은 정확한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서 다음날에 이제 본인이 피로하고 일에 지장이 있거나 하면은 불면증이 있는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이제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만성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급성인 경우에는 주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어떤 신체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못 잘 만한 이유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면서 불면증을 치료해주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신체적인 어떤 병적인 상태가 있으면은 그 병을 치료를 같이 하면은 불면증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병원에 입원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주로 불면증 유도를 할 수 있는데, 급성 통증이 있으면 당연히 잠을 못 자게 되겠고, 그런 통증이 생기는 원인을 치료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것으로도 수면의 질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급성 원인이 사라지더라도 불면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초기에는 약을 써보면서 수면 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식으로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수면제 종류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수면제를 사실 오래 처방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졸피뎀이라는 성분의 약이 수면제로 많이 쓰이는데, 졸피뎀은 초기에는 굉장히 수면 유도를 잘하지만 오랫동안 먹다 보면은 거기에 의존성이 생기고 약 용량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단기간으로 약을 쓰고 그동안에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리고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상 행동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다칠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음식을 밤에 먹었는데 본인이 전혀 기억을 못하거나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마치 기억상실증처럼 기억이 나지 않아서 어떤 말실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좀 행동이 좀 이상하다를 느낄 뿐이지 실제로 움직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서 몽유병처럼 이제 돌아다니거나 이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면제 종류에 따라서 또 약간 다른데, 이런 부작용들이 덜한 수면제들도 있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약을 계속 먹는 것이 목표는 아니겠고, 웬만하면은 다른 수면제들도 한 2-3개월간, 수개월간 유지를 하다가 올바른 수면 습관이 이제 유지가 되고 하면은 약을 점차 줄여나가 보는 것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면제 용량에 따라서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는데, 꽤 높은 용량을 드시다가 갑자기 끊으면은 다시 불면증이 와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남고, 결국에는 본인이 계속 수면제를 찾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수개월에 걸쳐서 슬슬 용량을 줄여가면서 괜찮은지 보고, 약간 힘들면은 조금 더 그 수면 습관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고민해보고, 그게 또 적응이 되면 조금 더 줄여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수면제를 좀 끊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도 이제 낮 시간 동안에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게 목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면제를 장기간 쓰는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마다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환자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긴 시간 동안 타는 것도 문제고, 이제 멀리 간다면은 시차 적응이 잘 안 돼서 고생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마 일반인들도 많이 먹어봤겠지만 이제 멜라토닌 제제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것보다 더 강한 약을 사실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면제를 강한 약을 쓰게 되면은 그게 비행 시간을 지나서까지, 착륙하고 나서까지도 이제 어지럽거나 너무 졸리거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지금 출국장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멜라토닌 정도의 약간 가벼운 약으로 시작을 해보는 것을 권장을 하고, 비행 시간이 길다면 중간중간에 다리를 자주 움직여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고령이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다리 정맥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하지 정맥에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걷는 사람들이면 생기지 않는 증상인데 그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중간중간에 걸어주는 것은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너무 깊게 주무시는 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수면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수면제를 처방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바로 효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수면제를 본인이 2배를 먹거나 3번을 먹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기존에 처방해 주셨던 선생님을 조금 더 일찍 찾아가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어느 정도 용량까지 써볼 수 있는지 상담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